먼저 우리 말씀해 주실 오늘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네. 운동장 얘기입니다. 네, 기울어진 운동장 예, 얘기 좀 많이 하죠. 네.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를 저희가 이제 기울어진 쪽에서 한때 많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 물 고이는 쪽. 운동장이 기울어진 물이 고이거든. 비가 오면 물이 고여요. 근데 지금은 좀 입장이 달라졌죠. 지금 언덕 쪽이죠, 이제. 예, 좀 이제 높이 있는 쪽인데, 자,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얘기를 한번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왜 기울어진 운동장이냐, 그게 이제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요인이 있고, 네. 그다음에 현재 남북 관계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전환기적으로 바뀌고 있다. 네. 이 두 가지 점 때문에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선거가 좀 실종된 느낌. 그래서 이제 지금 지방선거가 안 보인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어제부로 이제 민주당에서 선대위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네. 선거 분위기는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를 보이고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지금 민주당이 50% 넘는 게 이렇게 계속 지금 몇 달째 1년 가까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그렇죠. 이 상황. 네. 이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후보들이 그 인지도가 좀 약해도 정당 지지율을 다 바꿔가다 보니까 거의 뭐 5대2 수준의 지금 지지율 조사하면 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이 정말로 실제 그렇게 결과도 그렇게 나올 것이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이 좀 많이 있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역대 선거 중에서 가장 그 손에 땀을 쥐게 했던 선거가 97년 대선이 있고 2002년 대선이 있었고, 네. 그리고 또 그 2010년 지방선거. 네, 그때 특히 이제 서울시장 선거 한명숙 후보 민주당 후보로 나오셨고 오세훈 시장이 이제 새누리당 쪽 후보로 나왔는데, 그때 지방선거가 굉장히 또 이슈가 많이 됐죠. 그때 뭐 여론조사 기관 쪽에서도 이제 조사 결과가 틀려서 반성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나왔는지 뭐 세미나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도 그때 그 지방선거가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도 일부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러면 네. 지금 그게 재현이 된다고 하면 만약에 네. 지금 지지율의 격차, 네. 여론조사 결과로 나오는 격차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줄어들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뭐 그것이 이제 거의 박빙구도로까지 가는 거를 기대하는 그 한국당 쪽에 좀 생각이 있는 거 아닐까. 소장님이 기대하시는 건 절대 저희는 아니죠?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다 네. 보니까 이제 여론조사가 지금 뭐 잘못됐다. 그리고 그 사이 보수층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뭐 한국당 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 샤이 보수층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도 이제 조금 궁금해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조금 더 얘기를 나누긴 할 텐데, 네. 이게 지금 뭐 안철수 후보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사를 보니까 네. 인물 경쟁력이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이런 거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이런 사실은 선생님이 좀 말씀하시려는 어떤 그 요지와 네. 지금 안철수 후보나 아니 자한당 쪽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결을 달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전략적으로 네. 선생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부분을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네. 여론조사 자체의 어떤 그 신뢰도를 흔들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거로 읽혀지고요. 그리고 이제 후보들이 되다 보면 네. 이제 선택적 인지를 하세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제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얘기는 또 안 듣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그게 조금 이제 과대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선택적 인지. 예, 예. 그렇게 지정구만 보여. 네. 안경을 끼고 이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것만 관련된 걸로 이야기를 하는, 지금 안철수 후보가 이제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조사 결과가 맞네 틀리네 말이 많아도 이제 여러 개의 조사 기관들이 나오는 추세를 보면은 그게 제일 네. 중요한데, 추세상의 흐름은 지금 뭐 어느 기관도 지금 이렇게 반대되는 흐름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압승을 한다. 이거는 거의 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밴드웨건 효과, 언더독 효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밴드웨건. 네. 언더독. 예.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 밴드웨건 효과가 더 지금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다져서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밴드웨건 효과라는 게 뭐냐면, 밴드가 이제 악대고요. 외건이 마차예요. 그래서 네. 악대 마차 효과라는 건데, 이게 이제
이게 마케팅 쪽에서 얘기됐던 건데, 일단은 악대 마차가 행렬의 맨 앞에 이제 선두로 가면서 사람들이 막 요란하니까 그걸 쭉쭉 따라가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내용에 관심을 따라다니면서 요런 모습을 보고 밴드웨건 효과라고 그래서 요거를 편승 효과 또는 그 승자 독식 효과 또는 대세론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앞서가는 후보에게 유권자가 몰리는 현상. 이런 거를 이제 밴드웨건 효과라고 그러는데, 이게 왜 이 밴드웨건 효과가 나타나느냐, 그걸 심리학적으로 보면, 일단은 모든 사람은, 인간은 고립되는 거를 싫어해요. 고립되는 거를 싫어하다 보니까. 저도 싫어해요. 네. 그래서 뭔가가 이제 대세가 형성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자꾸 말하고 그쪽은 뭐 좋다고 얘기하거나 지지를 하거나 선호를 하거나 그러면 나도 그 대열에 같이 끼려는 심리가 생기거든요. 나는 그 대열에 떨어져 있으면은 싫으니까, 두려우니까. 그래서 그 대열에 끼려고 하는 그런 심리 상태에서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제 계속 1위를 하거나 앞서가게 되면 그것이 이제 서로 상승작용을 시켜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계속 앞서가게 되는, 이 밴드웨건 효과가 계속 붙어 나가면서 그 사람이 계속 1위를 유지하게 되는 흐름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제 지금 대통령 지지율 같은 경우가 사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주변에서 다 너도 나도 대통령이 잘한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한다는 얘기를 거의 안 하니까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걸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을 볼 때 우리가 이제 무응답 잘 모름이라고 답변을 거부하는 고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그 사이즈가 한 4%, 5%밖에 안 되더라고요. 리얼미터 조사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아예 지금, 대통령이 하는 일이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조금 불만 있는 사람들은 아예 그 조사 자체 회피한다. 그래서 아예 조사 사이즈 안에 잡히지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좀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샤이랑은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예,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 많은 단어가 나와요. 침묵의 뭐요?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근데 어쨌든 나타나는 현상은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는 내용인 거고, 그래서 우세 여론과 다르면 침묵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대통령 지지율 같은 경우는 이게 밴드웨건 효과라기보다는 약간 지금 좀 사회적 요망 효과, 이런 흐름으로도 가는 추세가 보여요. 그것도 뭡니까? 사회적. 그러니까 통일을 원하십니까? 뭐 할 때 반대한다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예,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북미 관계와 남북 문제를 지금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지금 진행하는 게 아니고 이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평가를 못한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도 하잖아요. 뭐 전쟁 중에 장소를 바꾸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좀 안 좋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잘 맞진 않는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못한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그냥 사회적으로 바라는 그러니까 바라는 바대로 대답을 하는 경우,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박지원 의원이신가요? 제가 그 TV를 보다가 의원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까 그 밴드웨건의 밴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나팔수가 너무 여럿이고 너무 나팔 소리가 커가지고 다른 나팔을 부르기가 어렵다. 불어봤자 들리지가 않는다.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좋다고 계속 말을 하니까 나도 그냥 좋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저희 친척분 중에 그러니까 옛날 보수층이죠. 아주 극보수층에 해당하는 분이에요. 그쪽에 이제 평생을 그쪽에서 몸담고 계신 분인데 저희 아저씨인데 지난주에인가 이렇게 만나서 잠깐 보통 저랑 개인적으로는 뭐 아저씨 이제 조카 이렇게 근데 얘기를 안 하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침묵의 그건가 봐. 침묵의 나선 이론인 거죠. 그거 뭐 좀 얘기하다가 한숨만 쉬세요.
그게 그거구나. 예, 원래 우리가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 사실은 진보가 그 물고인 쪽에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사람의 인식이라는 게 빨리 하루만 이렇게 뭐 1, 2년 사이에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보수적인 층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한숨만 쉬고.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데 기울어진 쪽에 있는 분들이 이제 홍준표, 장제원 그렇죠.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거기서 진흙탕하고 막 진흙 뒤집어 쓰고 막 장화 신고 첨벙첨벙 대고 좀 이러는 거죠. 어떻게든 그것을 나름 극복을 해보려고.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나 남북 평화에 대한 주제들이 워낙 큰 나팔 소리를 울리고 있으니까 그 와중에 어떻게든 좀 바꿔보려고 뭐 경제를 뭐 통째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소리가 너무 작아서 안 먹히고. 이게 그러니까, 안쓰럽다 하기만 안 되죠,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그게 예전에 이제 2010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천안함 사태가 있어서 그때 이제 선거조사 결과들이 처음에는 그 천안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보수 우위로 갈 수밖에 없는 진보 쪽에서 좀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사회적 환경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너무 좀 그 지방선거에 이용을 하려고 조금 좀 오버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전쟁기념관 가서 전쟁 불사 발언 같은 거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역풍이 불면서 그 2010년도 그 서울시장 선거가 거의 그 처음에는 뭐 15배에서 20% 그렇죠. 차이 난다고 했었는데 거의 박빙으로 0.6% 차이로. 까봤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대세론이라는 것도 사실 정치권에서는 대세론이 끝까지 대세론 유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대세론이 유지되는 그 안에서도 계속 여론의 어떤 새로운 흐름이 생겨나거나 커지거나 이렇기 때문에 이 대세론이 우산 안에서 그 새로운 흐름을 발견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엔 대응을 못하게 되고 그냥 그러다가 대세론에 그냥 소리도 없이 사라지고. 녹아 없어져 버리는. 그렇죠. 그래서 이 대세론이 우리가 지금 이제 뭐 민주당 압승이라고 자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너무 지금 이렇게 마음을 놓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 안에서도 뭔가 다른 흐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가 이쪽 마른 땅에 있는 건 맞는데, 우려되는 바는 바로 이게 이제 투표율과 연결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방선거라는 게 모든 선거가 그렇지만 사실은 지방선거는 특히나 늘 문제가 되는 게 그 여론조사 같은 데서 가령 이제 전화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열심히 봤다고 쳐.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 근데 그분들이 다 고지고대로 다 투표를 하느냐? 투표로 이어지느냐? 이게 항상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투표율에 대한 것도 관심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특히 또 지금 6.12 6.13 지방선거 바로 전날 그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아질 거라고 보는 관점이 상당히 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당 쪽에서는 그래서 그 사전 투표 때 투표를 많이 시켜야 된다. 왜냐하면은 6.12 그 북미 정상회담이 있으면 보수층이 투표를 안 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전 투표가 지금 6월 8일하고 9일인가 이때 그냥 대거 조직적으로 동원해서 투표를 시켜야지 그나마 좀 그 보수 쪽의 후보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또 열심히 캠페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날짜가 정확히 며칠이죠? 그 사전 투표일이 6월 8일하고 9일로 제가 6월 8일 금요일에서 6월 9일 토요일. 그다음에 이제 시간은 오전 6시,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 지난 우리 대선 때나 총선 때나 저희 민주당에서도 그 어떤 그 공약보다도 공약만큼이나 중요하게 홍보하고 다루었던 게 바로 이 사전 투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어느 정도 실질적 효과를 거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죠. 6월 8일, 6월 9일 그러니까 투표하고 놀자. 네, 그렇죠. 투표를 먼저 빨리 하고
네, 이제 놀자 이런 거죠. 아, 놀면 안 돼. 투표를 하고 당일날은 투표 안 한 분들을 설득해야 돼. 투표하시라고. 그래서 그 2014년에 사전 투표율이 거의 11.49% 나왔었거든요. 네. 그때 지역적으로 보면 전남이 가장 높았어요. 네. 그리고 그때는 29세 이하가 15.97%로 또 29세 이하 쪽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사전 투표는 항상 그 20대층이 좀 투표율이 높고요. 예, 본선거 날에는 본투표일 날에는 또 이제 50대 이상층이 투표율이 높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투표율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네. 우리가 이제 한번 전에 했던 투표 선거들에 대해 이게 투표율 네. 한번 짚어볼까요? 네네. 네,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선 때는 보통은 이제 제일 투표율이 높은 거는 대선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총선과 지선이 지금 엇비슷한 수준이에요. 총선이 약간 더 높은데 지선 같은 경우 2006년에는 51.6%였고 2010년 때는 54.5%, 2014년에 56.8%로 조금씩 이제 좀 올라가긴 하는데 여전히 50% 초중반대 투표율이 그 정도 수준이고 총선은 진짜 역대 가장 낮았던 게 2008년도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 정권 교체되고 되자마자 바로 있었던 총선에서 그 거의 뭐 46.1% 그때는 진보층이 거의 투표를 안 한 거죠. 투표할 맛이 안 났던 거죠. 네. 그리고 12년에 54.2%였고 2016년에 58%로 총선도 조금씩 올라가기는 하는데 역시 60%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연령별로 보면은 그 20대층은 50%가 또 안 되고. 세대별로 들어가면. 네, 투표나 선거에 있어서도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할 때도 네. 보통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라. 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때가 있잖아요. 마음을 놓지 마라. 방심하지 마라.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힘을 모으자. 뭐 이런 말은 쉬운데 사실은 이 사람이라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게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왠지 좀 마음을 놓게 되고 조금 더 이렇게 덜 주의력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가 생기고요. 사람인 이상. 근데 일 개인도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어떤 진영이나 한 어떤 정치적 의사를 같이 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그런 게 완전히 없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서울시당에서도 뭐 비례 공보물이나 이런 걸 이렇게 제작을 하고 이제 할 텐데 거기서 되게 강조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론 이제 1번은 당연히 지역 공약이나 지역의 주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이제 기본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은 우리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앞으로 계속 진행 중인, 지금도 진행 중이고 진행이 되어야 할 그런 거를 강조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이 일은 지금 진행 중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저희 당에 대한 지지가 그 앞으로 진행될 그 중요한 남북 평화의 길에 밑거름이 된다. 그러니까 저희를 좀 지지해 주십사 하는 어떤 뜻이고요. 또 하나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사전투표. 네, 사전투표. 예.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마른 땅에 찾고 있다고 오늘 벌써 100번째 얘기를 드리는데 그게 마른 땅이 이게 또 좋은 게 아닐 수 있다. 그렇죠. 마른 땅에 그러고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마른 땅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네요. 네. 그 전에 우리가 항상 물고 있는 데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 항상 어려운 데 있었죠. 네. 그때는 장사 잘 되셨어요? 잊을만 하면 얘기해. 민주당하고 거의 비등비등하게 약간 어려울 때, 그럴 때가 제일 여론조사를 많이 하세요. 네. 원래 그 낚시를 해도요, 피레미 낚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완전 해가 떠 있을 때 잘 안 돼. 완전 해가 져도 힘들어. 근데 해질 무렵. 어슴푸레하고 이게 좀 낮은지 밤인지 헷갈릴 때 있잖아요. 그때가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똑같구나.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는 사실은 새누리당 후보들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조사를 많이 하는 편인데 안 해요. 왜냐하면 지인데 뭐하러 해. 근데 이게 웬만큼 좀 불리하면 웬만큼 불리할 때는 자꾸 뭔가 조사를 해서 그렇죠. 알아보고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임계점을 지난 거구나. 지났어요. 그래서 한국당 쪽은 칠 건데 어차피 이미 다 졌는데 굳이 돈 들여서 할 필요 없으니까 돈을 이제 아껴 쓰는 선거 비용을 아끼는 형태로 가고 있고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선거를 비용을 아껴서 이번에 선거 캠페인 한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여당 후보들은 이기는 거 이미 너무 확실한데 그러니까 또 안 하시고. 누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 지지율만 받아도 나는 이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사를 안 하시고 최악의 상황이죠. 누구한테? 그래서 지금 조사기관들이 이게 참 앞으로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에 다른 용역 하신다고 지난번에 어떻게 방송 들으시고 용역 주신 분 있으신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거 프레임도 지방선거는 사실은 생활 이슈가 거의 항상 그 이제 반찬처럼 올라왔었는데 네. 지난번에 무상급 급식 관련한 게 이슈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그 안보랑 평화 프레임으로 가다가 안보가 지금 도저히 안 먹히니까 한국당 쪽에서 이제 경제 프레임으로 지금 바꿔서 경제 대 안보, 경제 대 평화 프레임으로 지금 전환이 됐잖아요. 근데 이 지금 민주당 여당에서 말하는 이 평화 프레임 안에 이미 또 경제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와 평화를 대척점에 세우고 네. 민주당은 니들 평화하냐? 니들 식으로 평화하니? 우린 경제가 중요해. 뭐 경제는 우리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네. 경제가 평화잖아. 네, 그렇죠. 평화가 경제고. 그렇죠. 우리가 뭐 잘 살자고 이러지. 네, 네. 평화가 그거잖아요. 저번에 뭐 말씀드렸지만 그 한자 뜻이 뭐 쌀을 입에 골고루 나눈다. 네. 더불어 잘 사는 게 경제고 진짜 경제고 이게 평화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는 본인들 나름대로는 되게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 거죠. 네. 하는 건데 역시 이게 말이 안 된다 이 생각이 들고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나 이런 게 쭉 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어저께 잠깐 어제죠. 5월 16일 날짜도 아주 안 좋아요. 안 좋은 날짜에는 안 좋은 일이 생겨. 그래서 어제도 김홍걸 위원장 의장님과 인터뷰를 할 때도 그런 얘기 잠깐 나눴었는데 날짜가 안 좋다. 이래서 이런 일이 생겼나 보다. 예. 그래서 아침에 남북의 평문점 고위급 회담이 이제 갑자기 좀 이제 무기한 연기가 되고 어제 하루 종일 그런 뉴스가 이제 꽉 채웠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걱정도 많이 했잖아요. 네, 걱정을 좀 많이 했죠. 네. 우리가 또 선제적으로 네. 아직 방송은 좀 나중에 올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나눴었는데 결국 결론은 오늘 뉴스를 보니까 청와대가 또 빨리 이제 대한민국의 청와대가 다시 등판. 네네. 네, 보통 야구 같은 데서는 한 번 내려온 선수는 이제 투수가 공을 너무 잘 던졌어. 역할을 맞추고 내려오면 그 게임에 다시 안 올라가요. 못 올라가죠. 네. 근데 이제 이건 좀 달라. 그래서 초반에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이 큰 흐름을 위대한 시작을 딱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북미 회담 뭐 좀 잘 좀 하고 우린 뒤에서 역할을 할게 하다가 다시 북한이 어저께 네. 북미 간에 그런 약간의 좀 이런 갈등 분위기가 좀 나니까 오늘 드디어 우리 또 청와대가 다시 떴습니다. 그러니까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 북미나 남북 정상회담을 자꾸 선거에 이용하려는 걸로 보려는 시각이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그거를 자꾸 이제 그 한국당 쪽에서는 과거에 그 자신들이 했던 그런 거 자꾸 생각하면서 이걸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네. 자기들 했던 식으로 자기들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쇼다 뭐다 하는 게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진짜 저분들은 쇼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본인들 눈에는 정말 그렇게 보이는 거야. 네. 왜냐하면 생각의 틀이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네. 야 어떻게 북한이랑 대화를 해? 야, 쟤들 말을 어떻게 믿어?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정당의 정치인들 그리고 이제 정당 리더들은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실제 보수층은 그거 관련해서 조금 이제 혼란스러운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변화는 큰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그거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또 지도부들이 지금 조금 오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한당, 그러니까 보수 쪽의 지도부들이 오판이다. 네. 인식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 같아요. 정당 지지율이 지금 올라갔다가 다시 또 멈춰 있고 이런 상황이 그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그러면 선생님 이 중요한 거는 그렇다 이게 다 지금 상황이 이렇고 뭐 운동장은 기울어져 있고 뭐 어떻게 밴드웨건 효과가 있고 다 좋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시는 이번 지방선거의 현 상태를 볼 때 투표율 어찌 될 거로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투표율은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도. 예. 어쨌든 그 고연령층이 원래 이 지방선거는 그 50대 이상층에서 높은 투표율 때문에 지금 그나마 그래도 50대 초중반대가 유지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 있고 그렇다면은 좀 그쪽에서 투표를 할 동의를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될 경우에 이제 투표를 좀 덜 하시지 않을까. 근데 이제 또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언더독 효과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언더독 효과는 그 개 싸움에서 그 탑독이 아닌 그 언더독 밑에 깔려 있는 개를 응원하는 현상을 우리가 언더독 이펙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약자에 대해서 가지는 심리적 연민이나 애착이나 동정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언더독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 보수의 그 보수 성향 지지 유권자들이 네네. 이제 일부 지역에 한해서 그 좀 될 것 같은 자기네 그 보수 쪽의 후보를 좀 밀어주기 위해서 좀 선택적으로 또 투표를 열심히 하려는 흐름도 있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그런 지역이 제가 보기엔 경남 지역 같은 데가 좀 그런 우려가 좀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남 지역을 말씀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요? 이게 이제 그 언더독 효과가 나타나는 가장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약자 이제 질 걸로 예상되는 후보의 태도가 그 유권자들에게 뭔가 어필했을 때 언더독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언더독 이펙트가. 이게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자주 쓰시는 동정표 이런 그렇죠. 거. 그게 그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 김태호 후보가 예전에는 굉장히 좀 거만해 있었어요. 워낙 잘 나갔다. 눈이 네. 뭐 말씀하실 때 보면 그분은 눈이 막 힘이 너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좀 거부감이 많았었거든요. 네, 좀 그랬어요. 네, 근데 지금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동정론으로 지금 바꿔갖고 선거 캠페인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유권자들이 이 언더독이잖아요. 지금 김태호 후보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동정론을 이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격차가 한 15 정도, 15에서 최대한 20%까지 나오고는 있는데 이 동정론이 이제 가다 보면 격차가 조금 줄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예. 그러니까 투표율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양 측면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네. 보수층에서 뭐 투표를 하냐 이래서 투표 자체를 포기하고 그렇죠. 우리가 2008년도처럼 그래서 네. 그런 이제 투표율이 떨어지는 요소가 될 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길 건데 뭐 에이, 내가 안 해도 이겨. 그렇죠. 그래 나 투표해 나 놀러 갔다 올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양쪽인데 그렇죠. 우리가 당연히 독려하고 격려해야 할 부분은 후자죠. 예. 우린 해야지. 예. 저쪽은 뭐 슬퍼서 안 하든 힘들어서 안 하든 하기 싫어 안 하든 상관없고. 예. 우리 오늘 방송의 핵심은 그거네요. 투표하자. 예. 꼭 투표를 하자. 투표 독려. 며칠이요? 그 6.13인데요. 사전 투표 우린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사전 투표. 6월 8일 9일 금요일. 네. 9일 토요일. 네. 네. 자, 오늘 한 30여 분간 네. 뭐 지금 급하게 몇 가지 기본 용어 밴드웨건, 기울어진 운동장, 네. 밴드웨건, 그 다음에 네. 언더독 이펙트, 그 다음에 또 침묵의 나선이론. 침묵의 나선이론. 네 가지를 가지고 이번 선거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고, 네. 저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네, 투표를 하자. 투표하자. 네. 투표해야 된다. 네. 안 그러면 또 우리가 그리고 그렇죠. 마른 땅에 온 지 얼마 안 됐다. 네. 방심하지 말자. 그렇죠. 있어서 네. 그때 이제 선거 조사 결과들이 처음에는 그 천안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보수 우위로 갈 수밖에 없는 진보 쪽에서 좀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사회적 환경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너무 좀 그 지방선거에 네. 이용을 하려고 조금 좀 오버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전쟁기념관 가서 전쟁 불사 발언 같은 거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역풍이 불면서 그 2010년도 그 서울시장 선거가 거의 그 처음에는 뭐 15배에서 20% 그렇죠. 차이 난다고 했었는데 네. 거의 박빙으로 0.6% 차이로. 까봤더니 네. 그게 아니었던 거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대세론이라는 것도 사실 정치권에서는 대세론이 끝까지 대세론 유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대세론이 유지되는 그 안에서도 계속 여론의 어떤 새로운 흐름이 생겨나거나 커지거나 이렇기 때문에 이 대세론이 우산 안에서 그 새로운 흐름을 발견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엔 대응을 못하게 되고 그냥 그러다가 대세론에 그냥 소리도 없이 사라지고. 사라져버리는. 예. 녹아 없어져 버리는. 그렇죠. 그래서 이 대세론이 우리가 지금 이제 뭐 민주당 압승이라고 자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거에 너무 지금 이렇게 마음을 놓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 안에서도 그러니까 뭔가 다른 흐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가 네. 이쪽 마른 땅에 있는 건 맞는데, 네. 우려되는 바는 바로 이게 이제 투표율과 연결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방선거라는 게 모든 선거가 그렇지만 사실은 지방선거는 특히나 늘 문제가 되는 게 네. 그 여론조사 같은 데서 가령 이제 전화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열심히 봤다고 쳐.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 네. 근데 그분들이 다 고지고대로 다 투표를 하느냐? 네, 네. 투표로 이어지느냐? 이게 항상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투표율에 대한 것도 관심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특히 또 지금 6.13 지방선거 바로 전날 그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아질 거라고 보는 관점이 상당히 좀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한국당 쪽에서는 그래서 그 사전 투표 때 투표를 많이 시켜야 된다. 왜냐하면은 6.12 그 북미 정상회담이 있으면 보수층이 투표를 안 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전 투표가 지금 6월 8일하고 9일인가? 이때 네. 그냥 대거 조직적으로 이제 여론조사가 지금 뭐 잘못됐다. 그리고 그 사이 보수층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뭐 한국당 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 샤이 보수층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도 이제 조금 궁금해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좀 더 얘기를 나누긴 할 텐데 네. 이게 지금 뭐 안철수 후보나 오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사를 보니까 네. 인물 경쟁력이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이런 사실은 선생님이 좀 말씀하시려는 어떤 그 요지와 네. 지금 안철수 후보나 아니 자한당 쪽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결을 달리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분들은 전략적으로 네. 선생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부분을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네. 여론조사 자체의 어떤 그 신뢰도를 흔들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거로 읽혀지고요. 그리고 이제 후보들이 되다 보면 네. 이제 선택적 인지를 하세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제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얘기는 또 안 듣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그게 조금 이제 과대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선택적 인지. 예. 지정구만 보여. 네. 안경을 끼고 이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것만 관련된 걸로 이야기를 하는 지금 안철수 후보가 이제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조사 결과가 맞네 틀리네 말이 많아도 이제 여러 개의 조사 기관들이 나오는 추세를 보면은 그게 제일 네. 중요한데 추세상의 흐름은 지금 뭐 어느 기관도 지금 이렇게 반대되는 흐름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압승을 한다. 이거는 거의 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밴드웨건 효과, 언더독 효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밴드웨건. 네. 언더독. 예.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 밴드웨건 효과가 더 지금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다져서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밴드웨건 효과라는 게 뭐냐면 밴드가 이제 악대고요. 외건이 마차예요. 그래서 네. 악대 마차 효과라는 건데 이게 이제 이게 마케팅 쪽에서 얘기됐던 건데 일단은 그 악대 마차가 행렬의 맨 앞에 이제 선두로 가면서 사람들이 막 요란하니까 그걸 쭉쭉 따라가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내용에 관심을 따라다니면서 요런 모습을 보고 밴드웨건 효과라고 그래서 요거를 편승 효과 또는 그 승자 독식 효과 또는 대세론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먼저 우리 말씀해 주실 오늘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네. 운동장 얘기입니다. 네,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 좀 많이 하죠. 네.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를 저희가 이제 기울어진 쪽에서 한때 많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 물 고이는 쪽. 운동장이 기울어진 물이 고이거든. 비가 오면 물이 고여요. 근데 지금은 좀 입장이 달라졌죠. 지금 언덕 쪽이죠. 이제. 좀 이제 높이 있는 쪽인데 자,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얘기를 한번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왜 기울어진 운동장이냐, 그게 이제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요인이 있고, 네. 그다음에 현재 남북 관계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전환기적으로 바뀌고 있다. 네. 이 두 가지 점 때문에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선거가 좀 실종된 느낌. 그래서 이제 지금 지방선거가 안 보인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어제부로 이제 민주당에서 선대위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네. 선거 분위기는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를 보이고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지금 민주당이 50% 넘는 게 이렇게 계속 지금 몇 달째 1년 가까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그렇죠? 이 상황. 네. 이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후보들이 그 인지도가 좀 약해도 정당 지지율을 다 바꿔가다 보니까 거의 뭐 5대2 수준의 지금 지지율 조사하면 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이 정말로 실제 그렇게 결과도 그렇게 나올 것이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이 좀 많이 있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역대 선거 중에서 가장 그 손에 땀을 쥐게 했던 선거가 97년 대선이 있고 2002년 대선이 있었고, 네. 그리고 또 그 2010년 지방선거. 네, 그때 특히 이제 서울시장 선거 한명숙 후보 민주당 후보로 나오셨고 오세훈 시장이 이제 새누리당 쪽 후보로 나왔는데 그때 지방선거가 굉장히 또 이슈가 많이 됐죠. 그때 뭐 여론조사 기관 쪽에서도 이제 조사 결과가 틀려서 반성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나왔는지 뭐 세미나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도 그때 그 지방선거가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도 일부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러면 네. 지금 그게 재현이 된다고 하면 만약에 네. 지금 지지율의 격차, 네. 여론조사 결과로 나오는 격차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줄어들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뭐 그것이 이제 거의 박빙 구도로까지 가는 거를 기대하는 그 한국당 쪽에 좀 생각이 있는 거 아닐까? 소장님이 기대하시는 건 절대 저희는 아니죠?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관계와 남북 문제를 지금 네.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지금 진행하는 게 아니고 이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평가를 못한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도 하잖아요. 뭐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좀 안 좋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잘 맞진 않는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못한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그냥 사회적으로 바라는 요구 그러니까 바라는 바대로 대답을 하는 경우.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박지원 의원이신가요? 제가 네. 그 TV를 보다가 의원이 그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까 그 밴드웨건의 네. 밴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네. 보니까 네. 나팔수가 너무 여럿이고 네. 너무 나팔 소리가 커가지고 다른 나팔을 부르기가 어렵다. 네. 불어봤자 들리지가 않는다.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네. 그거에 대해서 네. 좋다고 계속 말을 하니까 네. 나도 그냥 좋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저희 친척분 중에 네. 그러니까 옛날 보수층이죠. 아주 극보수층에 네. 해당하는 분이에요. 네. 그쪽에 이제 평생을 그쪽에서 몸담고 계신 분인데 저희 아저씨인데 네. 지난주에인가 이렇게 만나서 잠깐 보통 저랑 개인적으로 뭐 아저씨 제 조카 이렇게 근데 얘기를 안 하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침묵의 그건가 봐. 네, 침묵의 나선 이론인 거죠. 그거 뭐 좀 얘기하다가 네. 한숨만 쉬세요. 아, 그게 그거구나. 예, 원래 우리가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 사실은 진보가 그 물고인 쪽에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사람의 인식이라는 게 빨리 하루만 이렇게 뭐 1, 2년 사이에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보수적인 층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한숨만 쉬고. 아, 네.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데 기울어진 네. 쪽에 있는 분들이 이제 홍준표, 네, 장제원 그렇죠. 네, 이런 네.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거기서 막 진흙탕하고 막 진흙 뒤집어 쓰고 뭐 장화 신고 첨벙첨벙 되고 좀 이러는 거죠. 어떻게든 그것을 나름 극복을 해보려고.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나 남북 평화에 대한 주제들이 워낙 큰 나팔 소리를 울리고 있으니까 네. 그 와중에 어떻게든 좀 바꿔보려고 뭐 경제를 네. 뭐 통째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소리가 너무 작아서 네, 안 먹히고. 이게 그러니까, 안쓰럽다 하기만 안 되죠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그게 예전에 이제 2010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천안함 사태가 가는 후보에게 유권자가 몰리는 현상.
이런 거를 이제 밴드웨건 효과라고 그러는데, 이게 왜 이 밴드웨건 효과가 나타나느냐, 그걸 심리학적으로 보면, 일단은 모든 사람은, 인간은 고립되는 거를 싫어해요. 고립되는 거를 싫어하다 보니까. 저도 싫어해요. 네. 그래서 뭔가가 이제 대세가 형성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자꾸 말하고 그쪽은 뭐 좋다고 얘기하거나 지지를 하거나 선호를 하거나 그러면 나도 그 대열에 같이 끼려는 심리가 생기거든요. 나는 그 대열에 떨어져 있으면은 싫으니까, 두려우니까. 그래서 그 대열에 끼려고 하는 그런 심리 상태에서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제 계속 1위를 하거나 앞서가게 되면 그것이 이제 서로 상승작용을 시켜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계속 앞서가게 되는 이 밴드웨건 효과가 계속 붙어 나가면서 그 사람이 계속 1위를 유지하게 되는 흐름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제 지금 대통령 지지율 같은 경우가 사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주변에서 다 너도 나도 대통령이 잘한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한다는 얘기를 거의 안 하니까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걸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을 볼 때 우리가 이제 무응답 잘 모름이라고 답변을 거부하는 층, 고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그 사이즈가 한 4%, 5%밖에 안 되더라고요. 리얼미터 조사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아예 지금 대통령이 하는 일이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조금 불만 있는 사람들은 아예 그 조사 자체 회피한다. 그래서 아예 조사 사이즈 안에 잡히지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좀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샤이랑은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예,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 많은 단어가 나와. 침묵의 뭐요?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근데 어쨌든 나타나는 현상은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는 내용인 거고. 그래서 우세 여론과 다르면 침묵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대통령 지지율 같은 경우는 이게 밴드웨건 효과라기보다는 약간 지금 좀 사회적 요망 효과 이런 흐름으로도 가는 추세가 보여요. 그것도 뭡니까? 사회적. 그러니까 통일을 원하십니까? 뭐 할 때 반대한다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예,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북미